2023년 7월 16일자 스루프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소개한 단순화라고 제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고 좀 단순하게 사는 그런 삶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희망사항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화한 그 생각이 연결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생존을 위해서 단순화한 감각을 키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그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런 취지로서 그 연결되는 요즘의 그 문제들인 거죠. 이 후쿠시마 그 방류수 문제인데 번역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원어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Some of Japan's neighbors are flicking out of the release of Fukushima water. should be they. 이거를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쿠시마 물을 방류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왜 일본의 인접 국가들이 이런 것으로 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은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MBC 뉴스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한국은 공식적인 지지를 했는데 공황구매, 시위, 소비자 불매 운동 등에 대처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그리고 비판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금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핵 오염의 위험을 인류 전체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대변인 왕원빈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총리 행정장관도 많은 현산 수산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또 말했다고 그러고요. 일본 어업단체들도 이 계획을 비난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첨단 액체 처리 시스템이라는 특수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는데 IAEA의 보고에 따르면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물에서 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펌프와 여과 시스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도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결론은 겁먹지 마라 라는 것이 뉴스 보도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단순화해서 얘기했듯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의 비유, 인지 부조화 이런 거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태평양에 의해서 엄청나게 희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대안들이 완전히 고려되지 않는 것에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된 액체 처리 시스템은 아직 그것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도 반대 의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여름에 물을 방류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내보내면서 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또 어떤 전문가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200~30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그건 또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훨씬 더 큰 범위로 그 방사능 종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위험은 전 세계의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라고 그가 덧붙이면서 말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한화학회 회장 오염수 가짜과학이 국민을 현혹한 괴담에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일본판이 소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염수 안전하다. 아스파르템 걱정하지 않는다. 고령 교수는 결론에서 명쾌하게 전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 괴담이라는 것이 가짜 과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듐은 화학적으로 수소와 같고 오염수에는 물과 구별하지 못하는 트리듐 물도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이 체내에서 축적되느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느냐 중금속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왔더라도 몸에서 빠져나간다. 결국은 우유 속의 젖단백질은 세슘 플루토늄보다 10 내지 100배 무겁다는 거죠. 그거보다 또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명의 국민은 완전히 현혹됐다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오염수를 바다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 120톤 규모면 아파트 100가구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 대한화학회 전 회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회 회장은 자기가 퇴직을 하고서도 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복잡한 사회 문제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풀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가짜 과학이 아닌 진짜 과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물론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유명한 과학 철학자 제가 존경하는 칼포포 옹도 과학이란 것은 결국은 진리에 근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한계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폐수, 오수, 하수를 그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이미 이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환경 시스템 심사원 자격 공부를 하면서 현재 생활 오후 폐수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다 정수 처리해서 나갈 수가 없다. 특히 이 사람의 똥오줌 이런 것은 이제 하수 처리로 안 나가죠. 별도 정화조라는 데를 거쳐 가지고 또 전문 이 업체가 퍼가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은 먼 바다에 나가서 흘려버리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이 니들 보고 오염수를 그럼 마셔라. 이것은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성격은 아닌 거 아니냐.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강요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은 페이크 사이언스 관점보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는 어떤 경험적이고 그런 귀납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과학이 아닌 관념주의 나라를 불련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주자학이다, 성리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우 관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거에 의해서 여론을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돈을 들여서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일본 쪽에서 이거를 봐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광고비를 썼다 하는 얘기도 소개를 다른 뉴스에서 가져온 것을 좀 여기다가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폭염 폭우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왔습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발생했다. 전날부터 세차게 쏟아진 비가 미호천 뚝을 무너뜨렸고 물살이 그대로 지하차도를 지나려는 차들을 덮쳤다. 이게 CCTV에 이렇게 와서 운 좋게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만 여기 통과하는 사람들이 물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 거죠. 자, 이러면은 저기 서울 같은 에서는 통행 제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참 왜 이런 것들을 또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은 뭐 충청도 쪽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따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자완 그로 관련된 사진이 물이 차가지고 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도 희생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에서 한국 산사태 홍수로 20명 이상 사망, 4천여 명 이상 대피, 3일째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댐도 범람했고 2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되었으며 수천 명이 대피했다고 외교부 자료가 밝혔고 행안부에 따르면은 충북의 댐이 물에 잠기면서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4,763명이 대피했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산사태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이런 쪽에서도 구조 작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지역에서 완행열차가 탈선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기관사가 다쳤지만 승객은 탑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는 이 서부 쪽에 이번 주말에도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온이 130도 가까이 화씨죠.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뭐 노인네들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활동하지 마시고 휴식처 같은 데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런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염과 폭우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미국 쪽에서는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 뉴노멀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는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견해들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대1이 기업회계 조작 안 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금융위 금감원 조사 강화하겠다.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통보 대상 확대하고 전문가 독립성도 강화하고 회계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스루풋 회계라는 비교 도구가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의 맹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이제 제가 이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분야는 재고자산 분야지만은 그게 이것저것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놈 한 놈만 파더라도 저는 회계의 투명성 그거에 의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또 발전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영 얘기하기 전에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이 주제는 스루프 타임즈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분석에 끊임없는 투명성 확인은 저의 변하지 않는 이 콘텐츠로서 진행될 것입니다. 시 주석 중국 인터넷에 대한 단호한 보안 장벽 요구 해가지고
로이터에서 그 보도한 내용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온라인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하라는 요구에서 중국이 집권 공산당의 감독하에 인터넷 주변에 확실한 보안 장벽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하 쫙 이런 그 설명이 나왔는데 최근 또 스파이 방지법도 개정을 해서 더 강화를 했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 보안 장벽을 중국 자체에도 요구하느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자신들도 미국 등 국가들을 해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 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해킹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보안 장벽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지금 장군멍군 하고 있는 것 그런 얘기죠. 중국은 그럼 니들은 해킹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향후 미래 전쟁은 어떤 그 무기 전쟁도 있겠지만은 이런 쪽의 그 전쟁 최근에 그 개봉된 그 미션 임파서블 세븐인가요? 거기에도 결국은 주제가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해킹 뭐 이런 것까지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이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네요. AP 통신 한국 윤석열 대통령 깜짝 방문에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펠리페 다나와 김형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이 젤렌스키하고 회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 인도적인 간접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520억 달러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요거는 이제 그 키브 인디펜던트라는 그 우크라이나 그 보도의 내용을 별도로 여기다가 밑에다 제목만 따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토 그 사무총장이 한국 1월에 왔을 때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했었고, 요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좀 애로운 문제였고, 또한 5월 달에 그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도 왔었는데, 그때도 그 한국산 무기 공급을 요청은 하지 직접적으로는 안 한 거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 온다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에서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어떻든 외형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의 선까지만으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지만 이미 거론됐습니다만은 150mm 포탄 요거 간접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약화된 경제는 경기 침체 없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될 것 같다 하는 조짐이 있는데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거 그런 거에는 공감이 이제 가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이 번역상으로 뭐 디프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요거는 제가 수정해 가지고 저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문에는 차이나는 디플레이셔널이 한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셔널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로이터, 도시바, 제너럴 일렉트릭과 일본 해상풍력 장비 공급망 구축, 니케이에서 보도한 겁니다. 일본 도시바가 미국 제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과 함께 해상풍력 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니케이가 토요일날 보도했는데
1차적으로는 1.7기가와트 용량은 2021년 미쓰비시가 따냈는데, 향후 쭉 보면은 결국 미쓰비시가 큰 거를 좀 하면은 도시바가 이를 조립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자체를 사실상 미국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본 그 도시바인가 어디가 그 도시바가 맞을 거예요. 도시바가 지주식을 많이 가지고,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잘못 착각을 했네요.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지분을 웨스팅하우스 거를 왕창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휘하고는 별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억을 착각했네요. 최근에 그 친강 외교부장이 무대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대만 쪽에서 불륜 의혹으로 딱 그 정보를 띄웠습니다. 건강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 주미 대사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뜬금없이 요즘에 얼굴이 왜 안 나오느냐 하는 거가 건강상이다 그러지만은, 대만 쪽에서는 이게 이제 뭐 이 공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불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만서 중기 장기 약탈 연루자 엄벌 촉구 결의안 잇따라, 에포크 타임즈 7월 13일자 메일 뉴스였습니다. 메일을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신베이 등지의 지방의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 척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불 청년 공산당 제도가 만든 시대의 압력을 거부하다, 에포크 타임즈 7월 12일자를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러 뉴스가 나오지만은 그 대졸 이 실업률이 20.8%인가 그렇게 되고, 농촌으로 돌아가라, 또 노정 경제 뭐 다시 언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20년에 5월에 리거창은 그런 상황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점 경제, 북경이나 뭐 이런 데서도, 상하이에서도 노점 경제 이런 거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잘 안 먹혔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잘 나가는데 북경에서 노점상이라니, 이런 쪽팔리는 얘기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게 이제 시 주석의 입장이었겠죠. 어쨌든 리거창 총리는 조금 더 중국 국민을 위한 국무총리로서 내치를 위해서 좀 노력하다가 이제 물러난 것 같은데, 요즘 뭐 일단 물러나면은 뭐 언론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한 대로,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민영 기업이 줄도서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시진핑이 황제가 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라는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탕핑이라고 그러네요. 탕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우리는 집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사진을 니콜라스 아스폴리 AFP 연합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어디 노점상인지는 모르지만은 만두 파는 노점상 사진을 찍은 거고요. 어떤 중국의 청년이 그냥 일반 도로에서 좌판을 깔고서 노점을, 이거는 그런 이 포장마차라도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노에는 2,800기가 넘는 고분 각지의 세력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등의 관계를 구축. 동매신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그러죠. 나가노 현 내에서는 천곡시 전방 후원분 모리장충 총 고분과 마츠모토시 전방 후방분 홍법 대사야마 고분
등이 규모가 큰 고분으로 알려진다. 대소를 포함하면 그 수는 무려 2,800개를 넘는데 이 출토품의 제조사와 한반도와 일본 내의 다른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고분시대 3세기에서 7세기의 신슈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 3, 7시기에는 우리가 삼국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일본은 그동안에는 어떤 중앙집권 국가가 안 생기고 각지에서 군웅할거하는 영주시대 이런 거였던 모양인데 그게 훗날 야마토 정권이 이제 중앙 정권으로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내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성 그 경성이 있으면은 경성이라고 그러나요? 서울이 있으면은 그 주변을 경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자라는 게 이제 그 경기할 때 그 기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저 역사책을 봐서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가 이제 이 왕족이 아니고 귀족들한테 땅을 희사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 나한테 충성하라 하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양주가 아마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양주, 남양주가 옛날에 그런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과 관련된 거냐 하면은 근래에는 각 세력이 독자적으로 도카이 지방과 한반도 등과의 연거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전시는 조선반도의 역량으로 생각된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학자들은 이해를 하더라도 일본의 존심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이 지배 세력이 한반도에서 도래한 이 말하자면 그 지배 세력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냥 여기서 봐서라도 관계를 구축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 얘기는 없어요. 원래부터 일본 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문명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로 되어 있죠. 출토된 이걸 보니까 저도 그 가야 이 갑옷을 본 적이 있는데 뭐 거의 가야 거하고 동의합니다.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에 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 철갑옷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더 발전해서 한국에서는 철비늘 갑옷 그러니까 고구려 철갑 무사 이런 식으로 발전을 더 하죠. 그 고구려는 한국판 마이넘버 카드는 정말 편리하다. 주한 일본인이 본 불편한 일본과 국민의 반응의 차이. 병원에서도 여권 취득에서도 번호 하나로 수속이 끝난다. 나머지 쫙 그 편리했던 거 설명했고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공공증명서류 위조 걱정 없다 해가지고 쭉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에서도 빨리 그 사망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지문 등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인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생긴 거는 이제 그 북한하고의 이 대치 사항에서 생긴 거는 맞지만 이거를 이제 한국은 그 온라인 이런 그 디지털화 하는데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직 일본에서는 자기가 오래간만에 일본에 이제 일시 귀국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그 디지털화가 됐지만은 또 온라인화가 됐지만은 각종 장치가 따로따로 병립하고 통일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 통합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많죠. 솔직히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디스토피아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관심만 있으면은 제가 뭘 하는지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다 추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뭐 저 같은 사람 뭐 추적을 하겠어요. 뭐 필요할 때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은 무슨 첩보 영화 뭐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먼저 그런 거 하고 있었다고 봐집니다만은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찾아내는 그 추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상은 더 발전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은 종말을 맞고 있다. 아시아 사람으로부터 일자리 제외된다. 이주 노동자 열악한 노동 환경, 일자리로 제어되어가는 일본. 이것도 내용을 한번 읽어볼만 하고요. 일선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손가락을 입에 물고 기다려도 외국인 근로자는 오지 않는다. 정식 건전한 이민 제도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작전주 낙인 찍힌 종목들 고민, 기업 홍보 활동 하긴 해야 하는데 라고 해서 라더견인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SG증권발, 대성홀디스, 서울가스, 삼천리, 성광, 다우데이터, 세방, 다올투자증권, 할인지주 이런 거고 반등을 현재 못한 상태다. 또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림, 만호제강, 동일산업, 동일금속, 대한방직 이런 데가 현재 그 저주가 상태에서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또 대주주 지분도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주가 상황을 못 벗어나가 있다는 그런 상황 그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 유튜버 일본에 살고 지긋지긋한 5개의 위화감 코리아 웨이브 머니투데이 일본 판입니다. 5가지를 얘기했는데 높은 물가, 강원, 약강, 강자한테는 굽신하고 약한 자한테는 또 거드름 피우는 요거겠죠. 일본은 활발한 사람을 소심하다. 자, 이게 남한테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건 좋은데 자기같이 성격이 활달한 인간은 주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문화장벽도 있었고 사람이 위축되고 만다. 혐한이라는 게 아직도 있다고 그러고 조센쟁이라고 지금도 그 노땅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묻자 나는 옛사람이다. 한국인이라서 제대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기분 나빴다 이게요. 일본어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 산다는 것을 권한다. 일본어를 아무리 잘해도 건강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잘해도 회사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때 회사 들어가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코리아 웨이브가 유튜버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 보도하는 것은 9개월 살고서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화감이 9개월 살고서 일본에서 불편한 점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제 견해는 더 살아보고 예를 들면 네가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살아보고 거기서 취직을 해가지고 한번 살아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에서 일본보다 북한에 사과한 왜 말하지 않는다 발언 충격. 한국 교과서에는 가르치지 않음이 자꾸 걸려서 온 한국 거대 이변의 내용 현대 비즈니스 유타카 아키라는 컨설턴트가 쓴 내용인데요. 한국 윤 대통령이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하고 있다. 와라고 감탄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사죄하라고 하지 않나라고 왜냐하면은 이 천안함, 초계함 격침 등에 대해서 전 정부는 그 북한에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도 없는데 그 납치당한 그런 거를 일본하고 공조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도 전 정권의 강렬한 반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회의감을 느끼고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스타트 라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는 것,
혹은 국민이 추측했던 의문을 모두 털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소리낸다는 것을 스스로 보임으로써 한국 국민의 바뀌는 계기를 주는 것 아니냐고 고무적으로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유튜버는 아니고 유튜버 했다가 거기에서 뭐 좀 민감해가지고 잘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TV에서 목록 동심 파괴라는 제목으로 하는 건데 잠깐 참고 자료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